65세 여성이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운동하던 30대 젊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고. 젊었을 때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까워서 못 갔을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 아끼면 뭐 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건강할 때 즐겨야 한다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변화는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중장년층이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노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활동적이고 소비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액티브 시니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 중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하며 활발한 소비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이 끝나서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둘째, 아직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위한 소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소비 계층이 탄생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달랐습니다. 60이 넘으면 노인이었고 자식에게 의지하며 조용히 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장년층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세는 이제 인생의 중반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그냥 늙어가며 보낼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실제로 어느 62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잠시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골프를 배웠습니다. 비싼 운동이라 망설였지만 시작하니 재미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필드를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배웠습니다. 고가의 카메라를 사고 강좌를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출사를 다녔습니다. 또한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년에 서너 번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어서 돈을 쓰면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가서 활동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변화는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여가 산업입니다. 골프장, 헬스장, 요가 센터 같은 곳에서 중장년층 회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는 거의 중장년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하러 간 시간에 이들은 운동을 즐깁니다. 헬스장들은 이들을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버 요가, 시니어 필라테스 같은 것들입니다. 강도는 낮추되 효과는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아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입니다. 여행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패키지 여행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항공권을 끊고 숙소를 예약합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정보를 검색합니다. 여행사들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다니는 일정, 고급 숙소, 건강식 위주의 식사 같은 것들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수요는 꾸준합니다. 교육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대학의 최고경 영자과정 같은 곳에서 중장년층 수강생이 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악기, 그림, 글쓰기, 외국어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단순히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수준까지 도달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68세 여성은 60세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연주회를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식 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외식을 자주 합니다. 집에서 두 사람만 먹기 위해 요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장년층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도 이들로 북적입니다. 레스토랑들은 이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염식, 건강식이면서도 맛있는 요리들입니다. 가격은 비싸도 품질이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패션 산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 중장년층 옷은 칙칙하고 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련되고 트렌디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백화점에서 시니어 전용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체형 변화를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가격대도 높습니다. 한 벌에 수십만 원씩 하지만 잘 팔립니다. 옷뿐만 아니라 화장품,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꾸미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술 산업도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이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앱을 설치하고 결제하고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들을 겨냥한 앱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앱, 여행 예약 앱, 취미 모임 앱 같은 것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크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기 쉽게 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이런 서비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편리함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유료 산업도 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센터, 치과,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중장년층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에이징 시술이 인기입니다. 주름을 펴고 피부를 관리하고 머리카락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외모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돈 아끼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통장에만 쌓아두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독립적입니다. 부모 재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소비로 이어지고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중장년층이 액티브 시니어는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여전히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즐겁게 살되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쓰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70, 80대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